지금부터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고등검찰청 앞에 게시돼 개양되어 있는 태극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민족과 조국의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온갖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같이 애국가 봉창을 하겠는데 4절까지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장소인 많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 둘 셋.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한 사람 대하늘을 두르고도 나세. 다같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먼저 가신 우리 애국 동지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뉴델리 기자단이 오늘 2명 이상이 이렇게 나와서 취재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나와서 취재 경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김복재님과 박수연님 두 분이 반반 이렇게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재님께서 상반부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 사건 기각 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규탄 및 기각 처분 취소와 수사 촉구 제10차 기자회견문. 우리 애국진영은 오늘 2015 2월 4일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제10차로 대검찰청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 사건 기각 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규탄 및 기각 처분 취소와 수사 촉구 제10차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1.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허위진단서 발급 행적은 이렇다.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04년 5월 7일 서울지방경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04, 2006,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원 연기를 하는 바람에 허위진단서 발급 당시는 현역병으로 입영할 연령으로서는 좀 많다고 볼 27세였다. 2011 8월 29일 박주신의 허위진단서 발급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군 복무를 성실히 할 의사는 전혀 없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위장 입소하였으며 2011 9월 2일 군사훈련도 받기 전 대기 중에 꼼수를 부려 허벅지 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간의 귀가 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으며 2011 9월 2일에서 10일 10월 2일간의 귀가 조치된 것은 치료를 받기 위한 퇴소 조치이므로 치료받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고려대 부속병원에 20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약 40여일 후에 허리디스크 중증 환자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라면 이때 허리디스크 치료 기록이 남아서야 마땅했다. 그런데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허리디스크 치료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11 11월 2일 공군훈련소에 재입소를 해야 마땅했으나 공군훈련소 재입소에 불응하고 병역 기피 상태에 있게 되었다. 2011 11월 25일 육군 재입대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이때부터 정식으로 병역 기피자가 되었다. 2011 11월 28일 병무청 정기 신체검사가 종료된 바 있는데 불과 11일 후인 2011 12월 19일 허리디스크 중증 환자 진단서를 받을 정도의 질환이 있었다면 정기 신체검사 기간을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기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 더구나 병역 기피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던 것이 진실이다. 2011 12월 9일 드디어 군지정병원이 아닌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 내 자생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자생한방병원장과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은 아름다운 재산 관계로 친숙한 지인 관계라는 것이다. 허리디스크 환자였다면 정식으로 군지전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도 남는 대목이다. 2011 12월 9일 같은 날 위 MRI를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해민병원 의사 김봉용에게 가지고 가서 보이고 허리디스크 수액탈출증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서울 병무청에 접수시켰던 것이다. 즉각 구사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정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의 박주신 관련 경무 비리 상황은 이렇다. 당시 병무청장 이하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질병 관계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에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지방병무청은 박주신이가 제출한 진단서상의 병명의 치료 병력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35세가량의 성명불상 신검 대리자의 MRI와 CT 촬영만으로 병역 처분 변경 실시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 처분 변경 처분을 하여 주었던 것이다. 특히 박주신은 병역 처분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 제2대상자 세부 기준상의 단서 조항인 1. 1년 기일, 연기연출 원자 및 2. 사회지도층의 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병역처분 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마땅했으나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 변경 처분을 결정해 주었던 것이다. 서울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규정과 병역 변경 업무 규정을 깡그리 어기려면 어겨가면서까지 병역처분 변경 처분 결정을 해준 당시 병무청장 이하 관련 병무청 공무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3. 서울시장 박원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엄누구 변호사는 병역법위반과 뇌물공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 서울시장 박원순과 엄 변호사는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과 결탁하여 검은거래에 의한 병역 부정 비리를 자행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이를 헌혈병 입영 연타를 시키는 데까지 성공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경 박주신의 병력비리 사실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떠돌게 되자 위 박원순 등은 병력비리 소문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고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하여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엄 변호사와 진두 지하에 박원순 진위대 서울시청 공무원 10여 명을 동원 출동시킨 가운데 서울 신사동 자양한방병원에서 대리로 신검을 했던 허리 디스크 중증 환자를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등장시켜 위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다시 촬영케 하는 재신검 작전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다. 박원순 등은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료진에 의해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 중인 영상물과 세브란스 병원 재신검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대조 판독케 한 결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내리도록 사기를 쳐 국민을 속인 범죄자들로서 병역법 위반과 뇌물공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수사 대상자들인 것이다. 즉각 구속 수사하라. 자, 박주신 고발 사건 관련 각급 검찰청 주임 검사들은 고의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병역 범죄를 은폐한 것이 사실이다. 즉각 파면하고 구속 조치하라. 대검찰청 공안부장 오세인 주임검사,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주임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정식 주임검사 등은 이에 기술한 박주신의 행적만 보더라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헌혈병 입양을 면탈한 범죄 사실을 틀림없이 인지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회피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대검찰청은 위 주임 검사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고 구속 수사하라. 5. 대검찰청은 박주신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자들을 일별백계의 자원에서 즉각 수사 차단하라. 병무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나 대검 공안부장 오세인 검사나 할 것 없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과 일백계 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수사하라. 2015년 1월 8일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 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상화 목사회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산에서 오신 김병조 대한민국 수호 부산시민연합 상임 고문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